탱크 장교로서 한국군은 주둔지에서 실시하는 전차포 사격은 매월 실시하며 TCPC 승무원 기능 심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정지 표적, 이동 표적 등 TCPC 1회당 전차차 포 30발, 50, 30기관총 약 700발 정도 소비함. 심사 전 연습 사격량도 심사 때보다 훨씬 많음. 사격은 많이 할수록 명중률이 올라간다. 지난 8월 31일 포천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한국과 미국의 을지 프리덤 실드 UFS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미 합동훈련이 축소된 지 몇 년 만에 진행된 대규모 합동훈련으로 1000명 이상의 한국군과 미군이 직결해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며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적성국들에게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미군의 기갑부대가 매우 소극적으로 사격하는 반면 한국군은 신나게 싸대며 포성을 지천에 올리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한국군의 기갑부대의 모습을 보고 훈련에 참가한 미국 기갑부대 전차장이 매우 놀랐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본 자위대와도 훈련을 해봤지만 한국군의 수준은 그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극찬했는데요. 또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군보다 한국군이 뛰어나다고 말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한국군의 어떤 모습에 감탄한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육군 소속 존 모레노 하사는 미국의 주력 전차 M1A1의 전차장으로 이번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 참가했는데요. 한국군의 K2 전차와 함께 사격 훈련을 실시하며 한국 기갑부대의 기동에 매우 감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산악지형이 많은 한국의 특성상 한국 전차들은 야지 기동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험지를 거의 날아다니는 듯 주파하며 사격하는 한국 기갑부대의 모습에 미군이라도 이건 따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한국군의 실세 없는 사격을 손꼽았는데요. 한국군의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들은 포탄을 아끼지 않고 마치 실전을 방불케 하는 화력을 선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사격장에서 K2 전차로 작전을 수행한 한국군과 달리 우리 승무원들은 9달의 훈련 동안 주포를 발사한 것은 이번이 단 2번째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병사들이 가능한 빠르게 연사할 수 있도록 잘 훈련되도록 한다. 라고 말하며 한국군과의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한다 해도 문제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기갑부대의 운용 실력에 감탄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군보다 한국군이 더 사격 훈련을 자주 했다는 것인데요. 탄피도 죽지 않으며 연사로 사격하는 미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군의 탄약 비축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미군이 훈련에 쓸 탄약도 부족하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천조국이라고 불릴 만큼 보급에 진심이었던 미국이 탄약이 부족하다니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전쟁이라도 시작한 것일까요? 사실 현재 미국은 전시나 다름없을 정도로 엄청난 탄약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미국 유수의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현재 미군의 탄약 재고가 고갈 상태라는 긴급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155mm 포탄 재고 상황이 불안할 정도로 낮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당장은 미군이 교전을 벌이는 전장이 없기 때문에 심각하지는 않지만 전투를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155mm 포탄은 서방의 주력 견인포, 자주포에 쓰이며 현대 육군 화력의 5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군수물자이기에 155mm 탄이 부족하다는 것은 육군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미군의 탄약 부족의 원인은 다름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고 미군은 우크라이나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수물자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약 80만 발에 달하는 155mm 포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155mm 구경포를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전쟁이 시작되고 러시아의 포격에 맞서기 위해 M777, CASAR, PGH-2000, AHS 크레브 등 서방에서 운용하던 155mm 포드를 되는 대로 끌어다 우크라이나로 보냈는데요. 여기에 사용할 155mm 포탄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공수했기 때문에 그 많던 155mm 포탄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 관계자는 155mm 탄을 포함한 탄약의 즉각적인 재생산과 보급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미 국방부의 관료주의적 태도로 지지부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미 군수업체에 주문을 한다 해도 공급까지 13에서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또 한 번 역대급 군수 지원을 할 것이라 말해 미군의 탄약 분족은 한동안 지속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의 탄약 부족 사태가 한국의 한 방산업체에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군대를 다녀온 대한민국 남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풍산이 그 소문이 주인공입니다. 최근 한화디펜스, LIG 넥스원, KAI와 같은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매일같이 호혜를 외치고 있는 반면 풍산은 별다른 소식 없이 잠잠해 보이는데요. 사실 한국 방산업계의 조용한 강자가 바로 풍산입니다. 한국에서 소비하는 미사일과 같은 유도 무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탄약은 풍산에서 생산을 도맡고 있는데요. 한국군에서 소비하는 탄약량만 해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중동과 미국에 수천억 원 규모의 탄약을 대량 수출하며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KF-21로 전성기를 맞이한 KAI의 매출액이 6터부터 7천억 원 정도인데 풍산은 매출 1조 원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풍산만큼 탄약 개발에만 집중하며 엄청난 생산 속도를 보여주는 방산기업은 전 세계를 뒤져도 찾기 힘든데요. 미 국방부에서 탄약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데 발주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풍산에서 탄약을 구매하기 위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지만 가능성은 상당해 보입니다. 한국군에서 소비하는 탄약은 미군의 규격을 따라가기에 미군이 원하는 탄종이 무엇이든 간에 즉각적으로 공급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군의 비축 탄약량도 충분히 주한미군을 통해 전달하는 것도 가능한 일인데요. 오래전부터 한국군은 탄약을 비축하는데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포탄 보유량은 최소 전시 기준 2주치, 평시 기준 20년 치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전시 3일 치분밖에 비축해두지 않았다는 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드러나며 한국군은 1950년 그날 이후 하루도 쉬지 않고 전쟁을 준비해왔다고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한국군이 화력의 진심이란 걸 보여준 악명 높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2007년 당시 주한미군은 냉전을 위해 비축해두었던 전략의 비물자 WRS-8탄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나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52만 톤이나 되는 탄약을 보관, 유지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비용이 소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본국으로 보내버리자니 수송 비용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그중 절반인 25만 톤이 불량품이 되어버린 문제도 있었죠. 그런데 이 당시 한국의 언론들이 한국의 탄약 비축 분량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잘됐다 싶어서 한국군에 2,700억 원만 내고 WRS-8탄 52만 톤을 가져가지 않겠냐고 제안했는데요. 한국은 흔쾌히 받아들이며 대신 불량품을 제외한 양품 27만 톤의 탄약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불량탄 25만 톤을 두고 미군이 고민하자 한국에서 처리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는데요. 처리 비용을 2,700억 원만 준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한국군은 공짜로 27만 톤의 탄약을 얻어와 당시 한국군의 생산 기한이 오래된 탄약들을 폐기하고 양품의 탄약들로 비축분을 크게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사에서 탄약이 부족하다고 보도한 이유가 국방부에서 이걸 노리고 정보를 흘렸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었죠. 덕분에 한국 무기 수입의 악명이 더욱 높아지게 됐었습니다. 현재 한국군의 탄약 비축량 중 일부 품목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 이를 소비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과거 한국군이 주력으로 운용하던 M101-105mm 견인포의 탄약이 많아도 너무 많았던 건데요. 무려 320만 발로 군 관계자가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도 다 못 쓴다고 말할 정도로 많은 양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이를 소비하고 전력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105mm 견인포를 차량에 탑재하고 사격 통제 시스템을 추가해 105mm 차륜형 자주포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K105A1 자주포 풍익은 기존 육군이 운용하던 5톤 트럭에 105mm 견인포의 포신을 떼어다 달아 생산 비용이 매우 저렴한 데다 운용도 간편합니다. 또한 포탄 장전에서 사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4분 30초에서 1분 미만으로 감소했고 운용 인원도 11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K105A1 자주포가 155mm, 120mm 박격포만큼의 화력을 투사할 수는 없지만 덕분에 창고에 쌓인 105mm 포탄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육군이 받을 포병 화력 지원도 더욱 늘어나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군의 훈련을 칭찬했던 미군은 자위대와 함께 훈련을 한 경험도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군에 비하면 자위대는 군대라고 할 수 없다며 신랄하게 혹평했습니다. 해상자위대면 몰라도 육군 자위대가 수준 이하라는 것은 유명한 사실이죠. 최근 자위대의 훈련 도중 큰 사고가 날 뻔한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일본의 99식 자주포가 전개되던 와중 뒤를 보지 않고 뛰어가던 자위대원이 전차에 깔릴 뻔한 아찔한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다행히 자주포 승무원이 급정거해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전에도 훈련 도중 자위대원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훈련 도중 90식 전차가 전복되어 30대 남성 대원 한 명이 깔려 압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고를 두고 일본의 대형 커뮤니티 ECH에서는 죽은 자위대원을 조롱하는 반응을 보여주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전장이 아닌데 뭐 하고 있냐? 전쟁에서 가장 먼 일본에서 일부러 전차에 얽혀 죽는 무능한 일꾼은 필요하지 않아. 일본이지만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조롱하는 태도는 역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번 한미 합동훈련을 통해 우리 군의 뛰어난 역량을 다시금 세계에 선보일 수 있었는데요.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계기로 한미 실사격 훈련을 전면 재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적들이 안심하고 잠들 밤이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200mm 이상 넘으면 미사일인데 어차피 155mm 이상 넘어가면 탄두 가격이 비싸지는데 미사일로 대량 생산하면 1천만 원까지 떨어지는데 굳이 탄두를 쓸 이유가 있을까? 하이마스 한 발에 얼마나 되는데 저가 무기도 필요하니 도입하는 거지. 우리도 전쟁 나면 미군이 줄 거라고 2주건만 가지고 있는데 이건 망하자는 이야기다. 우리도 3개월 분량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빨리 변경해야 한다.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훈련할 때 사용되는 각종 소모품은 우리나라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소총탄 및 공포탄, 전차포탄, 야포포탄 같은 것들을 제공하도록 소파 협정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 후반 군 생활하면서 미군들과 거의 매년 훈련하면서 들었던 내용입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휴전 중임.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지뢰임. 또한 저 중공과 일본을 항시 주시해야 하기 때문임. 모든 무기와 탄약을 계속 찍어내야 함. 평화가 그냥 오는 게 아님.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함. 105mm 곡사포는 적의 피탄 반경 안에서 작전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걸 하루빨리 무인화해야만 한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원딜의 민족이죠. 활을 잘 쏘는 민족. 조선시대엔 세계 최초의 다연장 로켓의 기원인 신기전과 임진왜란 때에는 각종 화포 등등 그 DNA가 어디 가겠습니까? 추억 의승진 훈련장, 전군 사격 훈련장으로 보병, 포병기 전차대대 항공대, 공군까지 총동원되는 훈련을 현역 시절에 매년 했었다.